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포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인구 유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네, 우선 인구 유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인지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요,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주 기반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최진호 아주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향후 우리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지난 10년 동안에 포천의 인구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포천이 정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은가, 이 세 가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합계 출산율 물론 0.98로 1 미만으로 작년에 떨어졌고요. 아마 금년에 더 떨어질 것이고요. 출산한 수는 작년에 32만 7천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금년에도 더 내려가는데 30만 명을 상회할 것인가 30만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가 지금 관건인데 아마도 30만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통계청이 추정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1년에 0.86까지 떨어지고 26년이 되어야 1.04로 2017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수도 계속 감소해서 21년에 29만 명, 30만 명 밑으로 내려가서 26년에 34만 6천 명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우리나라에서 출생아 수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주는 1984년, 90년 사이 7년 동안 우리나라 1년 출생아 수는 6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91년, 95년은 5년 동안은 70만 명으로 더 높아진 기간입니다. 96, 2000년 동안 5년 동안은 다시 60만 명대로 내려갔고 50만 명대를 기록한 해는 한 해밖에 없습니다. 60만 명에서 한 해 지나자마자 바로 4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16년에 15년 동안 40만 명대를 유지했고요.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져서 작년 18년 그리고 이제 금년이 30만 명대를 유지할런지 아니면 30만 명대 밑으로 내려갈런지 이게 이제 기추가 주목됩니다. 급속도로 출생아 수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런 현상. 고령화는 출생과 줄어들고 평균성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2010년 11%, 2017년에 14%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2025년에 20%가 넘어서 초고령 사회, 2036년에 30%, 2051년에는 40%가 됩니다. 평균 수명은 2017년에 남자가 79.7세, 여자가 85.7세인데 해마다 0.1 내지 0.2세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를 보면 2017년에 65세 이상이 708만 명이었는데 2025년에 1000만 명이 넘고요. 2050년에 1900만 명까지 갑니다. 특별히 이제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지금 60만 명대에서 2067년에 512만 명이 됩니다. 굉장히 초고령된 노인분들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67년이 되면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512만 명,
중간에 70대가 629만 명, 65세 74세가 680원 이렇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중위연령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갓 태어난 아기부터 최고령자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선 사람이 몇 살이냐, 이게 중위연령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42세인데요 2067년이 되면 중위연령이 62세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인구 변화를 경험한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67년에 저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부양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5세, 64세 인구 100명이 14세 미만 어린아이들, 65세 이상 노인들을 몇 명을 부양하는가, 이 표가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어린아이들 18명, 노인 19명, 총 부양비는 37명입니다. 일하는 인구 100명이 37명을 부양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총 부양비가. 그런데 이 비율이 점점 변해서 2067년이 되면 어린아이들 18명 지금처럼 부양하고 노인들 102명, 그래서 총 부양비가 120명이 됩니다. 부양비가 100이 너무 나은 나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이 부양비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됩니다.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앞으로 몰고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0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명의 일하는 사람들이 1명의 노인들을 부양하는 거예요. 2067년이 되면 일하는 사람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엄청난 부양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에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합니다. 한국의 인구는 5,200만 명을 넘지 못합니다. 28년부터 감소하고요. 67년에는 4천만 명 밑으로 내려갑니다. 생산 연령이 이미 감소하고 있고요. 2067년이 되면 2017년에 47.5%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질 예정입니다. 금년은 이제 인구가 늙어주는 것은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의한 자연 증가에 따라서 늙어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인구의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런 원년이 됩니다. 제가 앞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래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말씀드릴 이유는 호천도 이 인구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험한 것보다도 더 가파르게 고령화가 될 것이고 인구가 줄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보여드린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그러면 포천시 인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총인구, 이거는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로 내국인만 지금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을 보시면 해마다 조금씩 어떤 때는 좀 가파르게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년 한 2천 내지 3천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동태 출생과 사망을 보면요,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었습니다. 인구의 자연 증가는 2013년 이후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인구 이동도 밖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포천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항상 많은,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런 모습을 지난 10년 동안에 보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을 경기도하고 비교해보면 포천시가 경기도보다 낮은 적도 있었지만 대체로 보면 경기도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인구 비율 2018년에 한 18% 정도로 경기도보다는
높은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이동인데요. 연령별로 들어오고 나가고 했을 때, 그래서 순이동이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하는 걸 보면 45세 미만의 경우는 순이동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숫자는 실수를 표시합니다. 특히 30대 초반, 30살, 34살이 마이너스 한 370쯤 돼서 가장 많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이 이제 45세 이후가 되면 순이동이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순이동이 플러스를 보이고, 특별히 50대 후반, 60대 초반에서 많은 인구들이 순이동이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인구 변화에 대응해서 포천시가 앞으로 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앞서서 축사를 하시면서 여러 말씀들 중에서 일자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서 현재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고 더 적극적으로 밖에서 포천시로 인구를, 특별히 젊은 인구를 끌어들일 것인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동안 농업 1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가가치도 낮고 힘들고 젊은이들이 당연히 농업에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농업하고 첨단 기술을 결합하면 상당히 유망한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포천은 농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수도권, 서울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스마트팜 같은 이런 농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포천시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자 86, 남자 한 80세쯤 되고요. 앞으로 10년, 20년쯤 되면 분명히 한 90세까지는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농업이 유망한 또 다른 이유는 보통 기업에 들어가거나 제조업에 있으면 한 60세 되면 정년을 해야 됩니다. 60년 이후에 90까지 30년을 정년 이후에 지내야 되는데, 사실은 농업은 정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본인이 건강하기만 하면 90세까지도 80세까지도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그 대신에 시에서는 필요한 기술 지원과 자본 지원을 해주면 이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포천시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우리가 순인구 이동에서 보았듯이 귀농 귀촌, 사실은 40대 이후에 50대 이후에 순이동이 플러스라고 하는 뜻은 아마도 그런 귀농 귀촌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것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과거 같으면 한 70까지 살 거니까 은퇴하고 내가 몇 년 산다고 내 고향으로 집을 옮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90까지 사니까 기왕이면 그 다음에 포천하고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공기 좋은 데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귀농 귀촌도 유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분당서에 오는데 한 1시간 20분이면 굉장히 고속도로가 뚫려서 가까워집니다. 전철도 들어오고 그러면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예를 들어 판교에 있는 랠리보다 좀 저렴하게 사무실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 지원도 해주면 입지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고령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 공기 좋은 포천에서 노인 휴양시설이나 노인병원 같은 거를 적극 유치하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기 인구도 늘어나는 이런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앞서 여러분들 교육 몇 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포천을 떠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자녀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마 제일 많은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구 이동을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가 물론 일과 관련된 이유입니다. 소득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 뭐 경제적으로 더 여유있게 해서 이런 이유들이 한 과거에는 한 50% 됐고요. 자녀 교육 때문에 떠나는 비율이 한 25%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자녀들을 하나 정도밖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올인합니다. 설사 부모가 자기 일자리를 희생하더라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옮기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는 시가 결심하고 교육청이 결심하고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자질이 요구되는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협동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이런 특성들을 더 함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기왕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빠져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서울에서도 거의 포천에 가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다. 미래 인재로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젊은이들이 포천에 올 수 있습니다. 포천에 집을 사서 살면서 서울에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규 교과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노력 할 수 있을 거고요. 특별히 지금 일하는 엄마들이 많이 경력단절을 하는 시기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돌봄 교실을 활용해서 낮에 학교 정규 수업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방과 후 수업에서 정말 질 좋은 필요한 교육을 같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교사들 이외에도 이 지역 출신 중에서 각 분야의 인재들을 재능기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포천시가 그분들을 권유하면 정말 질 높은 교육을 이 포천시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문제는 포천시가 결심만 하면 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고령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포천도 지금 농촌 마을들이 있어서 초고령인들 남편 사별하고 할머니 혼자 살다가 불편해지면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뭐로 불편하게 거기 있냐, 편안하게 오십시오. 자꾸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고향에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포천시가 도와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동원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포천시가 관심을 기울여서 지금 살고 계시는 이곳 출신 고령자들을 계속해서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구 유입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 이 고령화 문제 해결의 관건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면 고령화율 계속 높아질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런 나라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인구 120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100명이 120명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세금도 안 거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부담은 커질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어떻게 하면 출생아 수를 늘리고 출산율을 회복하는 건데 사실 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관건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보육 인프라를 부천시가 100% 제공할 수 있다. 일하는 엄마, 맞벌이 부부들한테 항상 아이들을 편안하게 돌봐줄 수 있다. 야구 갈 때도 돌봐줄 수 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돌봄 교실을 통해서 또 애들을 돌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포천이 교육으로 유명해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 키우기도 굉장히 좋은 도시다. 이렇게 소문이 나요. 지금은 사실 세종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포천시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축소 대책입니다. 한국 인구가 이제 2028년부터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포천 인구도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과소취락 주민들이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데 모으는 이런 일도 지금부터 한번 계획을 하셔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국가적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한국 경제가 어려우면 포천 경제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집니다. 포천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일과 동시에 출산력을 높이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가 임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얘기하느라고 죄송스러운데 하여튼 제 얘기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최진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포천시 인구정책, 시장에서 찾고 공공정책으로 해결하자라는 주제로 연재창 포천시 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연재창 운영위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연재창 의원입니다. 사실은 그 집행부에서 주제 발표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줬을 때 굉장히 좀 제가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평소에 연구하던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임을 많이 했는데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부분들을 오늘 주제 발표에 담아봤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포천시 인구정책, 시장에서 찾고 공공정책으로 해결하자. 그 시장이라는 거는 여기 박은국 시장님이 가셨나요? 박은국 시장님이 아니라 우리 마켓에서 찾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는 시장에서 문제를 찾자. 이것은 우리 포천의 지금 현재 공동주택의 경쟁력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을 해봤고요. 두 번째, 포천형 대단히 타운하우스 조성. 과연 이게 포천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이걸 좀 담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실버 산업으로 우리 포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공시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포천시와 인근 시의 아파트를 비교해봤습니다. 포천의 아이파크 2차가 2017년도에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올 11월에 3억 1,900에 매매가 됐고 11월에 3억 900에 매매가 됐습니다. 이거는 84제곱미터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양주 옥정지구에 201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이 편한 세상이 8월에 3억 3,100에 매매가 됐고 대부분 3억 1,000에서 2,000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밀락지구의 프로지오가 2015년에 준공이 됐는데 3억 4천, 3억 7천, 한 3억 5천에서 6천 정도의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한 지 10년 이상이 된 아파트를 비교해봤습니다. 포천의 극동 스타크래스 2차가 2008년에 준공됐는데 지금은 2억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주의
자이 7단지인데 이건 200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한 2억 미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극동 스타클래스 2006년에 준공했는데 한 2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합가에서 봤을 때 사실 저 30, 40대 젊은 층이라고 봤을 때 집을 처음 구입하는 30, 40대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부동산이라든지 교육 여건 아니면 문화 그리고 환경이 과연 포천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인가 이거를 좀 봤을 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포천보다는 다른 시군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구가 젊은 층에서 유출이 많이 되고 또 유입은 상대적으로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시장 현실을 보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미분양이 한 6만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만 세대에 이르는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북부의 GRDP 지역 내 총생산 지표를 보여드리는 건데 포천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기도에서 9위에 있고 경기 북부에서는 2위로 1인당 3,300만 원이 넘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만 봤을 때는 파주 다음으로 높은데 파주가 저희보다 조금 높습니다. 근데 파주 같은 경우는 LCD라는 파주 LCD 단지라는 그 대기업이 있음으로써 전체 GRDP를 끌어올리는데 중소기업만 있는 포천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포천이 상당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이 지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그만큼 벌어서 나가서 쓴다거나 나가서 거주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은 포천의 아파트의 경쟁력이 과연 인접 시와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요. 주택 시장의 현실은 현재 전국에 미분양 6만 호가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높은 GRDP에 비해서 정지 여건이 부족하다는 우리 포천시의 현실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 차별적이고 과감한 주택 정책이 수립이 절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선시티라는 도시입니다.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남서부의 애리조나주 중부의 도시입니다. 지금 전원주택 형식으로 한 2만 6천 세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미국 최대의 퇴직자 전용 단지입니다. 노후 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분양 형태는 특이하게도 가족 중에 한 명이 반드시 55세가 넘어야지만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는 골프장, 병원, 수영장, 영화관, 쇼핑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 모든 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애리조나주 주립대학에서 거주자들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집값이 저렴한데 가격이 최소 1억 5천에서 최고 8억까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생활비는 2인 기준으로 관리비 포함해서 월 평균 150에서 200만원으로 미국 현지 물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24시간 의료 체계가 구비되어 있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근 도시의 환자까지 몰려들 정도로 이 의료 수준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요. 선시티가 처음에 입주자를 모집할 때 모든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건 실패할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 은퇴자들이 몰려서 무려 13km나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 포천형 대단히 타운하우스의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를 제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포천이 이거를 조성을 한다면 100% 공영 개발로 저렴하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부동산 투자 심리를 충족해야 됩니다. 요즘 30, 40대도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구입을 할 때 이 공동주택이 향후에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관건이 굉장히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만약에 전매 제한이라든지 여러
법적 제한이 풀리면은 이 부동산 가치 상승에 이런 기대 심리를 충족시켜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혼과 다자녀 65세 이상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